네, 시장 이슈 속에서 유망주 함께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KB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손종훈 과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시장의 가장 큰 이슈,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우려일 텐데요. 금리 상승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 이런 우려감이 반영이 되면 시장이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을 좀 안심으로 안도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신다고요. 예. 가을 의장도 못했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안심을 시켜드리기 위해 네. 그 주식 가격 결정 모델이죠. DCF 모형을 가지고 왜 최근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이 주도주라고 할 수 있죠. 그동안에 이제 4차 산업혁명주와 같은 성장주들이 더 많이 흔들리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표 보시면 DCF 할인 모형, 즉 그 그림과 같이 그 주식 가격은 이제 배당금으로 대표되는 이제 D, 성장률의 G, 그리고 투자자들의 주식에 대한 요구 수익률인 K의 분자 분모 조합으로 주식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장표를 보시면 이 수식에서 그 분자 분모를 살펴보면 코로나 백신 이후로 요구 수익률인 K가 그 가장 쉽게 측정이 가능한 게 무위험 이자율이거든요. 이게 네. 미국 국채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금리로 이제 묶어놨죠. 그래서 이제 그 내려갔고 반대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서 이제 성장률 G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성장주들의 전성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그 미국 정부와 연준의 폭발적인 추가 양적 완화가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 정부는 당연히 채무자가 되겠죠. 그리고 연준은 채권자가 되는데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미국 정부와 연준에게 공통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매크로 변수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그 미국 정부와 연준 모두에게 정책 여력을 업시키는데요. 인플레이션이 통상 채무자에게 유리하고 채권자에게는 불리합니다. 그런데 이 상식이 채무자인 미국 정부에게는 당연히 통용이 되고요. 네. 흥미롭게도 연준의 완화적 통화 정책 여력은 역설적으로 연준의 자산이 적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연준의 실질 자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비밀스럽게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편 아시겠지만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쭉 올랐다가 지금 많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우리가 08년 금융위기 때 그 어려움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보다 높은 수준에서 정체 중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지금 발생을 했는데 경제의 3요소죠. 자본, 토지, 노동. 그것이 이제 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중 높은 실업률 때문에 임금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동을 제외한 나머지 두 곳이죠. 토지, 자본, 부동산이나 이런 주식 같은 네. 곳에서 폭발적인 명목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제품 또는 상품이라고 부르는 재화의 가격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어우러져서 정해지기 때문에 임금 상승이 없더라도 다른 두 가지 요소가 결국 제품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제 그 이 두 요소의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그 경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눈치만 보고 있었던 상황인데 오히려 코로나 백신의 보급으로 수요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자 재빠르게 원재료 가격 그렇죠. 상승들이 네.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는 인플레이션율을 상승을 시키고 필연적으로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쳐 이 금리 상승은 이제 K 즉 요구 수익률을 이제 높이기 때문에 분모가 커집니다. 네. 그러면 주식 가격의 하락을 이제 촉발하는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군다나 센스 있는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성장주들은 근본적으로 저 D가 굉장히 작습니다. 배당할 돈이 있으면 차라리 투자를 더 해서 G를 즉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모형이 시사하는 바는 G 자체가 미래죠. 그리고 다른 것들은 비교적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K가 높아지게 되면 그 투자자들이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할 때 성장주들의 주가가 더 크게
변동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K가 G보다 커져서 지금 불안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장주들이 이런 금리 상승이라든지 이런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맞물리면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안심하셔도 되겠는데요. 그 이유를 일단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인데요. 신한은행 오건영 팀장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네. 이제 아래와 같습니다. 그 그림에서 보듯이 경기 상황에 따라 금리와 주식의 방향은 경기 하강 시에는 금리가 하향 안정화돼야 주식시장이 좋고요. 경기 상승 시에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수준의 금리 상승이 주식시장에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금리 인상은 백신이 보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제 주체들 사이에서 오는 경제 자신감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그 상승 속도가 너무 가팔라지면서 이 말씀드렸던 DCF 할인 모형에 의거 이미 글로벌리하게 주요 지수들의 영향을 미치는 대표주가 4차 산업 주도주들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들이 하락을 하면서 지수 하락을 야기한 측면이 있고요. 즉 최근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다음 장표를 보시면 투자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정확히 속도, 즉 경제 지표의 개선 대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상승 속도감에서 오는 피로감입니다. 그러나 이 금리의 장기적 흐름을 보시면요. 1980년 석유 파동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 즉 그중에 이제 오직 물가를 잡기 위해 당시 폴 볼커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를 연 20%로 폭등시켰습니다. 그 뒤로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져 왔는데 장기금리 하락 추세의 장표를 좀 보시면 최근에 금리 상승이 가파른 점은 있지만 결론적으로 장기 하락 추세선 상단까지는 여전히 룸이 많이 남아 있는 낮은 수준에 이제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제도 말씀을 했죠. 연준의 파월 의장 그리고 옐런 재무장관이 지속적으로 보내는 완화적 통화 정책 스탠스를 감안했을 때 작금의 금리 상승 속도를 둔화시킬 조치를 반드시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조치가 금리 상승 속도를 둔화시키면서 최근에 주식시장 긴장감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들어보면 최근에 금리 상승 이런 단기적인 가파른 상승이 있기는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속도 조절이 나올 수 있을 맞습니다. 것이니 안심을 해도 좋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맞습니다.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유망주 아무래도 금리 상승으로 조정받았던 성장주 안에서 가지고 오시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역발상으로 네.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요? 예, 그 삼천당 제약입니다. 삼천당제 최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삼천당 제약은 1943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전통의 안과 계열 치료제 시장의 강자인데요. 자회사로 인공 눈물로 유명하죠. DHP 코리아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갖고 있는 제약 회사입니다. 네. 그 안에 성장주 안에서 삼천당 제약을 꼽으신 이제 포인트 경쟁력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알겠습니다. 그 기실 그 삼천당 제약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여러 종목들 또한 자이든 타이든 작년 말에 코로나 백신과 이제 연결이 되면서 가격 폭등을 좀 경험하였습니다. 이후에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에 대한 국내 주식들이 살이 약간 좀 빠지면서 굉장히 다이어트에서 네. 이제 디톡스가 됐는데요. 최근에 금리 인상 우려까지 겹치면서 디톡스가 제대로 됐습니다. 그러나 삼천당 제약의 최근 그 흐름을 우리가 아주 예의주시를 해야 됩니다. 금리 상승의 우려가 최절정에 달해 있었을 때 이미 삼천당 제약의 주가는 하락을 멈췄고요. 그 뒤에 양상이 굉장히 네. 의미 있게 개인적으로는 차분하게 이제는 삼천당 제약 본연의 미래에 대한 비전 가치를 본격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삼천당 제약이 분명 성장성은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주변 이런 변수로 인해서 타이적으로 디톡스가 됐다면 이제 몸이 가벼워졌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차분하게 삼천당 제약의 이제 미래를 크게 두 가지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삼천당 제약은 작년 초 비전 2030을 통해 매출 1조 원을 달성하고 이를 위한 두 가지 날개로 아일리아 시밀러와 경구제 변환 플랫폼을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첫째로 리 제네론과 바이엘이 공동 개발한 아일리아는 지금 현재 미국이나 유럽 주요 국가들이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따라 28년 약 20조 원의 시장 규모가 예상되는데요. 그 황반변성 시장의 네. 넘버원 블록버스터로 연간 9조 원의 매출이 기대되는 의약품입니다.
황반 변성은 네.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우리 녹내장 걸려서 막 실명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치가 불가능한데요. 1, 2개월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좀 치료를 받아야 하고 아일리아의 각 국가별 특허가 21년부터 24년까지 차례로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일리아 시밀리아 시장이 개화되기 직전인데요. 이 아일리아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고가인 탓에 이 바이오시밀러 그 가격 경쟁력을 이제 갖추게 되면 처방이 더욱 확대되는 등 시장 확대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천당 제약은 안과 시장의 전통적 강자입니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그렇기 때문에 정밀 타겟팅하여 현재 글로벌리 임상 3상을 속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임상 3상임에도 불구하고 19년도에 일본 센주 제약과 약 1조 6천억 원어치 무려 10년간의 공급 계약을 이미 체결을 하였고요. 현재 유럽과 미국 등의 퍼스트 마켓에서도 수조 원대의 공급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네. 에스페스라는 명칭의 경구제 변환 플랫폼입니다. 경구용 의약품은 우리가 복용은 간편한데 약물 효과가 주사보다는 좀 떨어지잖아요. 대신에 주사제는 복용 편의성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 특히 바이오 의약품에서는 대부분의 이제 그 분자가 큰 단백질이기 때문에 경구제가 더 어렵습니다. 근데 삼천당 제약은 무려 장도 아니고 위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위에서 즉시 흡수가 가능한 형태로 지금 전임상에서 매우 우수한 지표를 획득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구용 인슐린을 필두로 백신, 성장 호르몬, 독감 백신 등 백신이 아까 코로나 백신 여러 분야에서 전임상에 속속 성공하면서 곧 후속 소식들을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후속 소식들이란 회사 측이 에스페스 경구제 전환 플랫폼이란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대해 세 가지 방식의 접근 방식을 소개하는 것으로 가름하겠는데요. 우선 전제로는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에스페스 경구제 전환 플랫폼 자체에 대한 기술 이전은 당연히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대신에 네. 글로벌 주요 시장 특성에 맞춰서 파트너를 선정해서 약물별로 기술 수출,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글로벌 주요 지역별로 특화된 파트너로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업계에서는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삼천당 제약 최근에 황반별설 시장에 굉장히 큰 성장에 대한 모멘텀으로 계속 삼천당 제약의 가치, 앞으로의 미래 성장 가치에 대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래 가치 과연 어디까지 목표가로 산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삼천당 제약은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1조 6천억의 이제 10년 공급 계약을 완료했죠. 일본에 더해서 연내에 유럽과 미국 향으로 더 큰 규모의 계약이 지금 가시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경구제 치료제가 해외 경구제 치료제 기업들이 지금 삼천당 제약보다 조금 비슷하거나 아래인데 이미 1에서 2조 원 정도의 기업 가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종합을 해보면 그 아일리아의 공급 규모, 경구형 치료제는 상대적 기업 가치 비교 방식을 적용하면 시총 3조 원, 주당 13만 원 제시라면 뭐 1년 정도의 목표가로는 삼천당 제약의 본연의 기업 가치 상승분을 차분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년 목표가로 가지하는 길입니다. 13만 원까지 삼천당 제약의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를 좀 걸어보자라는 또 긍정적인 앞으로의 진단 방향까지 들어봤습니다. 삼천당 제약에 대한 관심 지금까지 KB증권 손종훈 과장 동에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